어쨌든 지금 계속 나오는 부동산 관련돼서 나오는 뉴스들, 서울에서는 뭐 모아타운 이런 거 제외하고는 이 서울 지역에서는 별로 뭐 나오는 게 별로 없고 다 지방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돼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권력자가 인허가 잘 해주는 지역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커맨입니다. 11월 마지막 만단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가원님께서 올려주신 글이네요. 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해서 69%로 하겠다. 이제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서 공시가격 문제가 좀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올렸었는데, 뭐 결국은 이제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제 그런 네, 그쵸. 취지였죠. 네, 이제 이거를 2020년 수준으로 이제 현실화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세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1년 국가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600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비해서도 더 늘어난 그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럼 이제 다른 부분에서 세금을 걷는 이제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공시가 현실화율 해가지고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얘기는 네, 결국은 이제 하락기 돌아오면서 규제가 풀리면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이 투자 시장도 죽이지 않겠다. 이제 그런 사인으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고통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규제 완화,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게, 내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이 법안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는 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국회를 잘 설득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겠다는 노력을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때는 사실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빠르게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국회와 협의를 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부동산 급락에도 270만 호 주택 공급은 계속 그리고 이제 LH 할 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 보면 LH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당장에 급락한다고 해서 공급 부분이 멈추게 되면 가장 먼저 도심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된다라고 이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제한이 가득 있는 뭐 서울 이런 데를 현격하게 바꾸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뭐 좀 있으면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문제 3기 신도시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건들겠죠. 그리고 이제 노후 국가 산단이나 이제 지방의 택지 개발 사업지 LH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는 더 안 좋아졌지만 예산이 더 쏟아 부어져서 이제 국가 예산이 더 늘어날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건설 경기 네, 상승의 마중물조차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이한준 LH 사장이 이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LH 사장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현 국토부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주력을 한다라는 거를 이번 뉴스 기사에도 알 수 있었고요. 이게 당연한 게 사실 건설사들도 요즘 건설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 부담이 계속 증가가 되어서 건설사들이 이렇게 시공하는 걸 포기하고 뭐 그런 사태도 속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LH마저도 일손을 끊기게 만든다면요 건설사 부도가 연이어 속출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LH라도 할 건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스테라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네, 주택시장 경착륙소 그 공급 축소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부터 푸는 정부 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했습니다. 이제 뭐 지금도 활성화하고 있지만
이제는 재개발 영역 말고 이제 재건축 영역도 하나 둘씩 이제 건들려고 하는 지금 정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풀면서 이제 재건축을 아마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초에는 이제 재건축 규제를 풀면서 뭔가 사인을 확실하게 지금보다는 분명하게 사인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문제는 재건축 관련된 규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초안 뭐 이런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잘 풀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도 너무 가깝게 붙어 있고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완화를 해서 재건축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분명히 표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기 이 뉴스 기사에서 일대 분양 이거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사업성 좋은 그런 재개발이다 재건축 지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오히려 일대 분양하면서 세 부담이 탄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죠? 아, 그냥 재개발 재건축 좀 심호흡 좀 하겠다. 그냥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막고 속도감을 좀 빠르게 하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은 많은 이제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원 플러스 원 매물을 받게 될 텐데 네, 갑자기 졸지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세부담이 심해지는 이런 지금 맞지 않는 이런 네, 법안들을 좀 수정하겠다. 뭐 이제 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그 취지에서 방울풍님께서 올리신 국토부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드디어 착수했다. 네. 이제 핵심인데 문제는 이제 1기 신도시들의 연한이 아직 30년, 평균적으로 30년이 다 채워지지 않은 이런 지역들이 꽤 있어서 네, 뭐 한 1년, 2년 정도 후에나 뭐 안전진단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마스터 플랜 이 수립 용역 착수하면 지금 뭐 당장 착수한다고 해서 내년에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용역 발주를 한 거죠. 그럼 이제 네, 연구하고 뭐가 맞는지 검토도 해보고 공청회도 하고 이제 그러겠죠. 그럼 이제 네, 1, 2년 후딱 가죠. 그렇게 네, 해서 24년도까지 이 완수하겠다 하면은 이제 어쨌든 24년도가 되지 않는 23년도부터 이 투자자들은 몰려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버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24년이 중요한 분수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네. 이 뉴스를 보고 느낀 게 참 조사모사라고 느낀 게요. 처음에 마스터 플랜은 2024년도에 발표하겠다. 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반발했죠. 일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했는데 너무 질질 끄는 거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잠잠해졌죠. 그래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니까 그제서야 국토부가 움직이네 그러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조삼모사입니다. 사실 이 마스터 플랜을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면 2023년도에 그 공청회 같은 거 열겠고 그리고 뭐 검토를 좀 하면서 2024년도에 실제로는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네, 이제 서울시도 이제 뭐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을 카카오톡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건설 경기 활성화의 한 일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정책은 서울시가 먼저 우선 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기타 광역시로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게 잘 정착이 되면은 이제 기타 광역시로 퍼지면서 이제 전 국민들이 아 이런 거 활성화하는구나. 과거에도 사실 뉴타운 할 때 뉴타운에 대한 홍보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이제 비슷하게 하는 거죠. 예. 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뉴타운을 제외하고는 사실 좀 정보가 좀 폐쇄성이 좀 강했는데 그런데 이제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공개할 거는 그래도 최대한 공개한다.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손품, 발품 열심히 잘 판 사람이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병아리꽃님께서 올려주신 자, 6년째 답보. 광주에도 공항이 있죠? 근데 네, 이제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같이 쓰는 이제 그런 공항인데, 광주 군공항 이전하겠다. 그래서 한평에서 첫 설명회를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뉴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대구광역시장과 함께 이 광주가 협약을 맺어서 한번 이 중앙정부를 잘 압박해보자.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전국에 있는 군공항 관련된 문제 지금 한쪽으로 몰아서 네, 뭔가 좀 만들어 놓고 네, 민간 시설들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국방부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윤석열 정권 내에 모든 게 다 완료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지방에 이렇게 임장을 가면서 느낀 게 보통 공항 이전은 진짜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네, 받고 싶어 하는 지자체도 있는 거죠. 왜냐면 네, 지금 뭐 경기도지사도 말했지만 그 수원에 있는 군공항을 받을 도시 지금 이제 손들어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대신에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주겠다. 뭐 이제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도시들 입장에서 군수 도시들 입장에서는 네, 한 방에 역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뭐 예산 지원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면 어떻게 되죠? 뭐 상권도 활성화되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배후 주거지 사업도 받을 수가 있고 네, 겸사겸사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그래서 대구의 공항을 누가 받을 것인지 광주의 공항을 누가 받을 것인지 사실 그 군소도시들은 서로 눈치 보면서 본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지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댓글 여론들도 봤는데 댓글 여론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극단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오고 가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대구 군공항 이전, 뭐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이거 관련돼서 생각보다 댓글들이 좀 온화해요. 네, 자, 그래서 좀 대구, 네, 광주, 달빛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나리부인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네, 다른 대구를 의미하죠. 네, 빛은 광주, 빛고울, 네, 광주를 얘기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이권에 따라서 지금 뭉쳤습니다. 근데 문제 지금 홍준표 광역시장이랑 그리고 이제 이 광주시가 네, 뭐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도시계획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전라도 쪽과 그리고 경상도 쪽을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교통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돈과 서로 있는 그런 철도망 사업 혹은 고속도로망 사업 뭐 이런 게 지금 최근 이 도시계획에서는 반영이 되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 이제 그렇습니다. 돈과 서로 있는 그런 연결망들이 굉장히 좀 취약한 편인데 네, 어쨌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실제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도로망이나 철도망 사업 계획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장해서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 대한민국 끝에 있는 여수, 이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이 네, 소식인데 롯데케미칼이 여수 국가산단에 2천억 규모의 공장을 새로 짓겠다 해가지고 네, 이제 기업이 진출하네요. 네, 롯데케미칼이라는 대기업이 들어가면은 이제 중소기업들도 따라 들어가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성과를 내면요. 그 다음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네, 아니면 이제 외국의 유수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이미 충청권이나 이 경기권에서는 이런 전례가 많죠. 그 전례를 따라서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우리 멤버십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12월 멤버십에 주로 다룰 지역은 전라도, 그러니까는 호남권 지역에 있는 그 도시계획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할 건데요. 그래서 이 호남권 같은 경우가 부동산 투자의 불모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지금 재개발 같은 것이 꽤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된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놀라운 점은 네, 이미 서울 사람들이 가서 상업적 준주거지 고밀도 개발들 땅들 들어가서 굉장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있다. 네, 예. 다른 지역들은 사실 그렇게 되면은 현지 이 투자자들이 냄새 맡고 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이 전라권은 그러는 게 별로 없어요, 보면은. 네, 진짜 온리 외지인들만 지금 돈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그쵸, 이 네. 전국을 놓고 본다면 가장 활성화가 안 된 곳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 스트레님께서 올린 진주 이제 경남 진주인데 네, 요번 11월 멤버십에서
잠깐 말씀만 드렸고 설명은 드리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네, 왜냐? 12월 멤버십에 이 진주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라남도와 이 경상남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거점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40년 네, 된 진주 상평 일반 산단 노후 산단 이미지를 벗겠다 해가지고 네, 뭐죠? 산단 대개조 하겠다는 뜻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산단 대개조가 네,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공장과 창고, 기타 등등의 시설을 재건축하겠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재건축하기 전에 미리 선점해서 재건축하고 싶어하는 업자들에게 비싼 값에 넘기면 된다. 이제 그게 핵심이고 비주택 영역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도 대출이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래서 내 돈 그렇습니다. 얼마 네, 들이지 않고 내가 다주택자라고 해서 투자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돈 얼마 들이지 않고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어쨌든 지금 계속 나오는 부동산 관련돼서 나오는 뉴스들, 서울에서는 뭐 모아타운 이런 거 제외하고는 이 서울 지역에서는 별로 뭐 나오는 게 별로 없고 다 지방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돼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권력자가 인허가 잘 해주는 지역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담 시간 이렇게 알차게 좀 꽉꽉 채워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12월 멤버십 특히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